삼성전자가 영업이익 2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나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시즌 서막을 제대로 올려줬습니다. 이번 주 증시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장 마감 15분 전 저희 안투위투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 신규 종목까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장 마감 10분 전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ARS 통해서 저희 하루 종일 문자 접수 받고 있는데요. 샵 4248 이용하셔서 종목명, 또 보유기간,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정재훈, 김종훈, 예병군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또 힘차게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로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30%, 보유기간 1년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시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예병군 전문가께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의미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 관련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추가 매수 지금 구간쯤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매도가를 한 3750원 정도 하시면 기간은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만 들고 가시면 충분히 매도가는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정재훈 전문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좀 바닥권역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2,500원이니까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보유해도 좋지만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좀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훈 전문가께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제 그 밀폐용기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 빠졌던 게 너무 고평가, 그것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 성적이 좀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매수가는 17만 2,400원, 비중이 100%입니다. 보유기간은 2달이고요. 일단 수익 구간이신데 비중이 100%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훈 전문가님 좋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지만 일단 이 기업의 그 자회사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22만 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워낙 강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장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강세장으로 생각하니까 충분히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한 목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희가 신중히 판단해 드려야 될 듯합니다. 예병군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 보유 의견은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비중이 너무 크십니다. 한 종목에 거의 이제 거의 다 부으신 격인데 저는 매도가를 조금 짧게 잡아드릴게요. 한 19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를 한 17만 6천 원.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 요게 유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의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지주사 섹터 중에서 좀 주도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업종을 봐도 일단은 주도 섹터로 좀 보고 있고요. 보유 관점 좀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5천 원을 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최근 환율 영향으로 조정이 지속되다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인데요. 매수가는 23만 500원, 비중은 35%입니다. 보유기간 6주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예병군 전문가만이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환율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리스크를 11월 달부터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 데다가 환율 하락 속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보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무리한 매도보다는 조금 보유를 하셨다가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 유효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22만 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전문가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일단 이 종목이 지금 3년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지금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의 경상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차는 기술적으로 반등이고요. 그래서 지금 매도 의견을 드리고, 반등 시 매도 목표가는 경기 이평선자리 23만 원 정도 될 때는 잡아드리고요. 반등 시 목표가 23만 원이고 손절 가격은 20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차트 흐름 짚어주시죠. 예,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흐름들 속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고점을 형성해주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현대차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0만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차트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RC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경량화 관련해서 수혜 가능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매수가는 4,380원, 비중 15%, 보유기간은 2달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김종훈 전문가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섹터 자체가 사실은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신고가를 가야 부품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 기아차가 올라갈 때 화신이나 SL 이런 종목도 같이 따라오는 종목인데 DIC는 너무 후발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자동차 자체가 지금 업종 자체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반등 시 기술적으로 매도 의견 드리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축소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4,000원으로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분께서는 반대되는 의견,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병군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죠, 역시. 근데 이게 환율의 영향이 계속 지속된다고는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율 하락 속도가 조금 늦춰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바닥권역이라고 보이기는 아직도 좀 무리가 있는 권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목표가를 좀 짧게 4,460원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도 좀 짧게 4,050원 잡으신다면 충분히 안전한 대응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께서도 홀딩 전략 권유해 주셨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있는 거는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IFRS가 도입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자회사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 봐야 되는데요. DIC,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IFRS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도 자회사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도 좋을 것 같고요. 4,380원 부근들에서 매수를 했는데 굳이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는 매도해줄 매도해줄 그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4,6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9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손절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22만 8,500원, 비중은 20%고요. 보유기간은 한 달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만이 매도 의견 주셨고요. 두 분께서는 매수 의견 그리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매도 의견 들어볼까요? 네, 현대중공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조선인데 상선하고 LNG 플랜트가 있습니다. 상선 쪽은 지금 거의 수주가 안 나고 있고, 조선 쪽의 상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 회사하고 지금 워낙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조선 쪽은 상승은 약간 불리할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있는 게 해양 플랜트하고 LNG 쪽인데 해양 플랜트는 작년 같은 경우도 수주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70불에 넘어갔을 때 충분한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국제 유가가 70불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주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과연 현대중공업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주도주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는데 다만 목표 가격을 좀 약간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워낙 강세가 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업종 대표주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받으시지만은 조금 더 한 3개월 정도 홀딩 하신다면 충분히 더 이익권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요. 현재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2만 8,500원의 비중 20% 한 달 정도 보유하시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홀딩 하셔가지고 지금은 조정을 좀 받겠지만 30만 원까지 정도는 한 번 더 버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종합지수가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꾸준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를 반드시 사야 된다는 점, 그리고 손절 가격을 23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전문가께서는 또 반대로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우량, 지금 슬림화된 대형 우량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지금 건설업계 쪽에서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에서 차라리 어떤 매수를 조금 하시게 된다면 지금, 22평이 지금 딱,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평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22만 8,500원 부근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를 26만 5천 원. 오히려 제가 매수를 권해드렸는데, 목표가는 제가, 김종훈 전문가님보다는 좀 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8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까지 저희가 잘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장 마감 2분째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인데요. 일단 오늘 관건이 되는 부분이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0.72% 코스피 시장 하락을 하면서 1996포인트고요. 코스닥 시장은 0.06%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508포인트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매매 동향에서 아쉬운 점이 바로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84억 원, 기관들도 800억 원 넘게 팔아치고 있고요. 개인만이 오늘 1,000억 원 이상 상승세로 오늘 개인만이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팔자세를 펼쳤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늘 매수세를 보이면서 처음에는 강보합세를 이어가다가 지금은 하락 반전을 한 모습입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시장 저항선에서의 2,000포인트의 의미와 지지선의 2,000포인트 의미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동시효과 장 마감 뒤에 2,000포인트를 안착하며 마감이 될지 그 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실적 경계감에 하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지난주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에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외풍에 휩쓸리는 이런 분위기도 조작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2000선에서의 공방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면서 150만 4천 원의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낙폭과대로 인식이 있었던 자동차주들의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오늘 자동차주들이 역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밖에 SK하이닉스도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현대중공업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장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클로징벨 울리면서 마감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CNBC가 오후 3시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네,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2000선에서의 공방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를 펼쳤고 수급 상황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하회하며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던 것이 대규모 선물 주문 실수까지 겹쳐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66% 하락하면서
상승하면서 1997포인트에 아쉽게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06% 상승하면서 50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 반전하면서 다행히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0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도 오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낙폭을 축소하면서 오늘 98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또 반대로 개인만이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늘 각각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 오늘 어제 대규모 선물 주문 실수에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또 팽배했는데요. 증거금 일부 납부가 또 해소를 시켰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거금 납부는 1차 불씨를 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잘 경계해 봐야 될 듯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분들 오늘 200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2000선의 의미 한번 되짚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이 약간 당연한 모습이고요. 일단은 장 자체가 꺾이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격적으로 약간 조정 가능성이 좀 필요가 있고 오늘 지금 실시간을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선물 쪽에서 17,000 계약 정도 좀 약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 이게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어주고 선물로서 지금 17,000 계약 이상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베이시스가 안 꺾이면 괜찮아요. 선물 베이시스가 2.0 이상 올라간다면 그냥 기술적인 조정으로 끝나지만 만약에 선물 베이시스가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풀어오는 매도가 1조 원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좀 조심하자. 많이 오른 대형주는 조심하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통신하고 제약인데 통신주는 단기로 보고 제약은 길게 보자 그랬잖아요. 제약주는 올해 주도주입니다. 지금 오늘 투신권 제약주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내가 갈 종목은 단기로 가져가고요. 올해 롱으로 가져갈 종목은 롱으로 가져가야 올 연말에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선물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듯하고요. 오늘 가장 아쉬웠던 점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지금 코스피 시장을 팔아치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그 거래 대금은 크게 많지는 않은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 저희가 어떻게 의미를 둬야 될까요? 외인들의 지금 포지션 자체가 뭐 크게 많은 매도 물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풍부한 유동성 장이다. 결과적으로 돈이 지금 많이 풀리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셔도 지금 보시게 되면 5이평선 거기에 딱 지금 지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지지가 예측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부근이 지금 주봉상에서도 그렇고 월봉상에서도 지금 이격들이 굉장히 강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이평선들이 이렇게 강하게 모여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바로 강한 저항선, 지지선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신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외인들의 매도를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님 지금 수급 상황 보시면서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예, 동시호가가 지나면서 외국인이 좀 매수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500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2000포인트가 붕괴되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올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12년도, 2011년도 많이 밀렸던 그런 악몽은 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IT 사랑을 외치는 정재훈 전문가님, 일단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실적이 기반되는 것은 IT 업황뿐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또 오히려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징크스를 깨지는 못했거든요. 자, 일단 그렇다면 IT 업종들 실적이 기반되더라도 발표가 되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까요? 우선적으로 그 재료의 소멸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실적 발표가 나온과 동시에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장비주 쪽이나 IT 부품 섹터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도 급락의 흐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돼 있는 모습들이고요.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장비 섹터들이 양호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들인데요. 결론은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런 종목군들도 보시되 4분기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함께 보신다면 아마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극과 극일 겁니다. 좋은 수익 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환율, 수급,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잘 체크 포인트를 둬야 될 듯한데요. 실적은 좋지만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업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업종별로 저희가 잘 구별을 해봐야 될 듯한데 예봉근 전문가님, 어떤 업종을 피해야 되고 어떤 업종은 오히려 더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예, 아직까지 뭐 여전히 환율 리스크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하락 속도가 조금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환율과 관계된 리스크가 있는 주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어닝 시즌이죠, 그죠? 어닝 시즌에서는 늘 어닝 쇼크가 있습니다. 그 어닝 쇼크를 맞을 만한 어닝 쇼크가 나올 만한 종목들, 즉 대유럽 대미 수출이 좀 많은 기업들은 조금은 지금 구간에서는 1월 장에서는 조금 피하고 가시는 것이 조금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그 다음 날 이제 물이 많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피해 가듯이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고 1월 장에서 이런 리스크들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또 선방을 한 것이 현대차 3인방입니다. 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훈 전문가님?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투신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자동차를 최근에 팔면서 IT하고 화학주, 조선건설 쪽을 단기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IT 팔고 조선건설을 팔면서 그리고 자동차를 쉽게 말하면 쇼커버링 쪽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수가 약간 횡보거나 하락할 때 오히려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추세 자체가 경기선을 돌파하기는 어려우니까 현대 기아차 갖고 있는 분들은 경기 이평선 122평선까지 만약 간다면 거기서 한 번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흐름까지 잘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을 또 필두로 해서 저희가 내일장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듯한데요. 우리 또 안투 위투의 전문가분들께서 내일장 전망 또 전략을 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재훈 전문가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4분기 실적 시즌 투신이 매수하는 종목을 관심 더 보자라고 하셨는데 투신 쪽에서의 이런 매수 물량도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잘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뭐 장이 끝나게 되면 수급적으로 좀 체크 사항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돌입이 되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용사별로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투신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대부분 4분기 실적이 좀 예상이 좋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본다면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IT 섹터라든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수급을 보면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고 갈 거냐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어닝 시즌은 수급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일단 종목 찾기엔 좀 수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삼성전자 부품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반등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IT 업종에 대한 접근이 지금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3분기 때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사상 최고 실적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휴대폰 부품 섹터들인데요. 오늘 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장비 섹터들이 좀 흐름들이 양호해 있습니다. 비아트론이라든가 테라세미콘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IT 섹터에 좀 분류가 되는데요. 장비주들 또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즉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3분기 실적이 좋아서 4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맹신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배열권역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도 좋지만 역배열 쪽에서 돌아서는 그런 종목군들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예병근 전문가님, 바닥을 다진 코스피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 2000선이 하회가 됐고요. 또 2000선이 붕괴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뭐 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2000선이라는 부분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지선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코스피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분명히 지지선 주봉 차트에서도 지지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일봉 차트에서도 아직 지지 구간 위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꾸 바닥을 다지고 있다. 즉 오늘은 이제 종가가 거의 저가가 되었는데요. 전전일은 이제 아래 꼬리를 계속 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고 바닥이 다져진다면 바로 다시 한번 큰 반등, 즉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훈 전문가께서는 반대로 코스닥 우량주를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이신 건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오늘 기관들이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 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코스피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는 IT나 자동차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그런 종목을 단기 거래하면서 지금 기관들이 들어온 종목들은 조선이나 건설 쪽, 화학 쪽을 한번 올라갔으니까 단기전에 한번 팔아주는 게 맞고 파는 대신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너무 많이 사놨기 때문에 선물을 팔았을 때는 다시 베이스가 떨어지면서 대형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 코스닥하고 지난 말씀드렸던 게임, 엔터, 카지노 지금 다 급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게임이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 내가 대형주를 사가지고 여기서 20%를 먹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임빌이나 게임 멘트 카지노 들어간다면 충분히 2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조선이나 건설주 화학을 단기로 이실현하고 코스닥 우량주, 게임 멘트 카지노, 그다음에 여행주까지도 흐름 좋으니까 워낙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량주들만 왜냐하면 기관들이 우량주밖에 안 사기 때문에 우량주로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 엔터, 카지노주에도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제약주를 살펴보자. 이런 의견이신 그렇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KB의 변화는 계속되죠. 젊음의 힘이 되고 성공을 함께하고 국민의 내일에 희망이 된다면 KB는 멈추지 않아. 커져라 국민. 자동차 보험 들려고요? 삼성화 제니카의 다이렉트?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아직도 모르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약국에는 웬일이야? 인사도 샀습니다. 잇몸이 좀 바빠도 챙길 건 챙겨야 돼. 나도 인사돌 먹고 아주 좋아졌어. 너무 좋더라고요. 잇몸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이렇게 잡아주는. 스키장 리프 2에서 크레온으로 주식을 팔았다. 나의 스마트폰 주식 거래는 크레온. 크레온이다. 네,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대표에서 포트폴리오 꾸며줄 또 두 미남 미녀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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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투 대표 슈퍼모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투 대표 변상익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안투와 위투의 의미를 모르는 시청자분들께서 계실 것 같아요. 자,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은지 씨와 또 조금은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는 상익 씨의 포트폴리오, 또 투자자 성향에 맞게끔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데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각각 이름으로 500만 원의 실계좌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꾸미게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 저희가 매수를 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다음 날 편입되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꾸려가는 실전 포트폴리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제시를 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스페타시스, FTENE, 파라다이스 총 세 종목이네요. 먼저 김종훈 전문가의 카지노주 파라다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이고 호텔하고 카지노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가 된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환율이 하락이 되면은 기업들의 이익은 실적이 줄어드는데 주식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환차익 목적으로 주식 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원화 강세 종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카지노하고 유형주인데 그중에서 카지노를 제가 고른 종목은 뭐냐면 이 회사가 과거에 이익을 어떻게 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들어와서 이익을 냈었지만 지금 2014년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인 관광객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쇼핑도 가겠지만 카지노 와가지고 돈을 쓰기 때문에 이 동사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계열사가 5개가 있는데 이 계열사를 2014, 15년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데 순이익이 한 얼마 나오느냐. 올해 순이익이 한 750억이 나오고요. 2017년 정도 되면 순이익이 한 2,80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요. 아주 우량한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을 이 기업 자체가 주가가 3,000원부터 21,000원까지 7배가 700%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여기가 상투가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고 조금 더 살 붙이자면 아주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요. 현금 흐름 자체가 1,100%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정말로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고 누구나 사셔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좀 저희한테는 친숙한 강원랜드는 어때요?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국인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07년부터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소득 자체가 급등해야 되고 내수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내수 경제가 좋지 않고 신용카드 지금 한도가 줄기 때문에 지금 국내인들이 강원랜드 가가지고 카드로 긁더라도 한도가 약간 주는 면이 있고 그리고 강원랜드 자체 같은 경우는 내국인 중심이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는 좋은데 그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는 내국인 카지노,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카지노인데 그 들어간 입장 객수가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올라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꽉 찼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중국의 국민 소득 가치가 현재 5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도시화율을 2025년까지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이 동사의 이익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꾸준하게 이익의 증가를 보기 때문에 강원랜드하고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카지노가 솔직히 좀 가보지 않았지만 근데 중국 그 돈 많으신 분들은 그 돈이 많으시면 차라리 한국 말고 미국은 유명한 데 많잖아요. 네, 그런 데 가면 되는데 왜 한국에 와서 쇼핑하는 거 많이 봤지만 카지노 가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일단 좋은 질문이고요. 일단은 카지노가 3군데가 있는데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마카오가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파라다이스하고 지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온 이유 첫 번째는 한류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소니라든지 파나소닉, 히타치 이런 게 커지면서 인류 음악이 커지지만 지금 한류잖아요. 음악도 한류고 메이크도 한류입니다. 화장품도.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돈 쓴 데가 어디냐? 첫 번째가 면세점이고요. 두 번째가 명동에서 화장품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면세점 안에서 이제 그 명품백을 사는 거고 이제 약간 틀린 게 뭐냐면 그걸 사는 분들은 그걸 사는 거고 그냥 순수하게 목적 우리나라 관광을 와서 카지노로 바로 가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마카오 배팅, 그러니까 지금 마카오 그 카지노 회사에서 중국인 배팅 금액을 줄이면 중국 관광객들이 마카오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은 지금 신용카드 금액을 올려놨기 때문에 배팅 금액을 올려놨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마카오 가는 것도 있지만은 한국에 와서 쇼핑도 하면서 이왕 오는 거 여기 와가지고 한번 블랙잭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배팅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파라다이스 여기가 내국인은 갈 수 없나요? 내국인은 못 들어갑니다. 아 뭐야? 아, 네. 그래서 몰랐거든요. 김종훈 전문가님께서 그 환율 얘기를 잠깐 짚어주셨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어떤 투자 포인트를 환율로 잡기보다는 환율은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인이 10만 원의 돈을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바꿔서 네. 그러니까 이제 100번 정도의 슬롯 머신을 땡길 수 있는 돈인데 네.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되면 한 90번 정도밖에 땡길 수 없는 슬롯 머신을 땡길 수밖에 없는 돈이라면 과연 이것이 환율 문제로 우리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체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지금 투자 포인트로는 오히려 중국이 지금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반일 감정에 의해서 오히려 한국을 조금 친하게 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반사적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럼 반사적 이익을 노리는 것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잡는 게 더 옳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렇지는 않고 저는 일단은 이 기업의 펀더멘트 자체는 뭐냐면 이 기업이 돈을 버는 사실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 훨씬 이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돈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기업이 뭐냐면 펀더멘탈 현금 창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모습이고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현재 충분한 저점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마음 편하게 공략하셔도 될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트 보면서 바로 짚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동안에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지지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동사가 지금 3,000원부터 21,000원까지 700%가 올라왔고요. 주식은 우량주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어디가 바닥이냐면 6개월 경기 이평선입니다. 121선. 기관들이 사는 매수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121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트를 볼 때 차트 다 지워버리고 122평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량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16,700원. 이 자리가 현재 저점권 들어왔고요. 지금 제가 제시하는 가격대는 16,500원을 매수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요. 목표 가격은 1차로 2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고 비중은 20%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은 괜찮은가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약간 나쁘게 나왔지만 이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훈 전문가의 파라다이스 저희가 또 꼼꼼히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사랑을 하시는 정지훈 전문가님 오늘도 IT 준 거죠? 예, 오늘도 IT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IT 섹터 중에 부품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PCB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한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일단 2013년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PCB 우량주다, PCB 업체 중에 우량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LTE 모뎀용, 서버용 이런 PCB 부품들을 좀 만드는데요. 휴대폰 쪽에서도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쪽과 LG향에 대해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 쪽 한쪽만 나가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우선 휴대폰 부품, 삼성 쪽과 그다음에 LG 쪽 둘 다 들어간다. 이 부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LTE 장비들, LTE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이수페타시스가 LTE 장비의 PCB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와 또 한 부분들은 미국의 최대 기업이죠. 시스코라는 기업의 서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이수페타시스가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실적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포커스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삼성과 LG전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100% 자회사 이수 엑사보드와 엑사플러스 턴어라운드의 성공, 이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즉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IFRS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이수페타시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된다면, 별도로 보시게 된다면 약 262억, 올해 연결로 보게 되면 약 347억, 거의 한 50% 정도 증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본다면 이 종목 2013년도 시장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B 업체라고 하는데요. 자, 안토이트 두 대표분께서는 혹시 이 기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 질문이 있는데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삼성이 올라갈수록 이 기업도 강해진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방금 이 방송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200조 영업이익을 봤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은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삼성이 강하다고 이것도 강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위험 부담이 큰 거 아닌가요, 이거? 자, 우선 주식은 안전자산은 없습니다. 위험자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빠졌다. 누군가는 많이 팔았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외를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좋지만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서서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2013년도 시장에서는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PCB가 뭐죠? 제가 자, 낯설어서. 네. PCB,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을 예를 좀 들게요. 핸드폰 혹시 부셔보셨나요? 네. 네, 부셔보시면 거기에 부품 같은 거 나오죠. 반도체 칩 같은 거, 네모난 이렇게 요만한 거 납땜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있는 것들, 네. 그걸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이수페타시스 저도 사실 잘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최근 3년간 매출액이 3천억입니다. 네, 일단 기업이 매출액이 3천억. 이건 사실은 이거 성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통신 장비가 시스코에 들어가지만 통신 장비 자체 시장이 성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물론 지금 차트로는 기술적으로는 반등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땐 주식이라는 거는 인간의 수명은 75년인데 기업의 수명은 10년이 안 됩니다. 기업이 신생 법인이 생겨가지고 100개가 생겼는데 10년 지나고 나서는 99개가 부도납니다. 주식은요, 1년만 적지 않아도 주가가 폭락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떠야 되는데 영업이익만 가지고 주가가 떠는 건 한계가 있다 보여지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 기술적으로 보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 종목 가지고 정말로 1년 이상 홀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회사의 실적도 봐야 된다. 매출액 똑같습니다. 2천억에서 별로 증가가 되는 게 없어요. 연결로 봅시다. 2009년에서 2,900억인데요. 올해 4,3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별도로 봤을 땐 별 증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결로 봤을 때 347억. 눈부시게 좀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올해만 보더라도 약 115억의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을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품도 마찬가지로 삼성 쪽과 LG 쪽 동시에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늘 보합권역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서서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2011년도 작년 12월경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추세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차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한 차례 상승 뒤에 눌림목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현재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고요.
일단은 시장이 현재 불안한 속에서도 현재 보합권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4,820원에 좀 마감이 됐는데요. 약간 눌러주는 흐름 4,750원권역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건 실계좌로 운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짧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2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4,550원 설정하고요. 비중은 15%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자회사 부분에 있어서 정재원 전문가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잘 짚어주셨는데 한국형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또 자회사 부분의 영업이익까지 저희가 또 잘 체크를 해봐야 될 듯 하거든요. 일단 이수 페타시스 종목 잘 살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바로 또 예방군 전문가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EN인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예. 이제 그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루 종일 이렇게 HTS를 보면서 굉장히 눈이 필요하신 이 시청자분들께 이 두 분들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거 지금 머리도 아픈데 네. 이 또 복잡한 얘기까지 듣고 저는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델분들 이 회사 알고 계세요? FTEN이?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예, 지금 날씨 많이 춥죠, 그죠? 죽겠습니다. 추워서. 예, 날씨 많이 춥습니다. 그 날씨 많이 추울 때 우리가 뭘 껴입습니까? 두꺼운 옷을 껴입죠, 그죠? 네. 예. 이 회사는 그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의 원단을, 그 섬유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나노 섬유의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옷,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키장에 가면 무슨 옷을 입어요? 스키장에 가면 스키복 입죠. 스키복 있죠. 그 스키복의 그 성분이 스키복이 원단이 뭐냐면 고텍스 원단입니다. 예. 땀은 밖으로 배출하고 추위는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나노 섬유, 즉 고기능성 옷. 그리고 이 기능성 옷이 뭐냐?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작은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또 이런 점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은 뭐니 하도 며칠 내로 지금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 출연까지 올라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지금 일봉상 보면 계속 우상향 패턴. 제가 여러분께 늘 설명드립니다. 우사인 볼트의 우상향 패턴. 이 지금 그 모양을 계속 띄고 있고, 그 다음에 22평을 계속 지지받으면서 계속 상향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요 부분을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요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계속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도 계속 상승을 멈추고 있지 않다. 즉 조정이 들어와야 될 구간에서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 그 힘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주봉에서도 보면 5주의 양봉과 그다음에 한 주 음봉, 2주에 다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봉을 만들어내고 지금 약하게 음봉이죠. 그 이번 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번 주조차도 강한 양봉이 형성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매수가를 3,630원 부근에 매수가를 좀 잡으시고요. 목표가를 또 짧게 가겠습니다. 4,080원. 손절가는 3,44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TEN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근데 또 고어텍스라든지 이런 재료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런 걸 또 취급하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또 와닿는 것 같거든요. 자, 두 대표께서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고어텍스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어텍스의 원단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 원단, 섬유. 그 섬유 몰라요? 근데 근데 고어텍스가 지금 이제 사람들 많이 인기는 많은데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없어요? 고어텍스가 끝이에요? 지금은 기능성, 제가 그 고어텍스를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기능성 옷이라는 얘기예요. 기능성 옷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단은 똑같은 원단이 될 수 있어도 기능성 원단들은 지금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의 마진을 볼 수 있는 것을 기능성 원단으로 가버리면 1,000원, 2,000원의 마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진율이 좋은 제품을 다뤄야 결국은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이 되어야 회사는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고텍스 원단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계속 예. 상승하고 있는데 예. 이 조만간 이게 떨어질 기세는 안 보여요. 원래 그 주식 시장에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주식 격은 잘 모르죠. 주식 격은 몇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가는 말에 올라타라. 그 다음에 한 바구니에 담지,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매수하라. 뭐 이런 좋은 격언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반드시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 저랑 뵙는 걸로 하죠. 이 말은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 말은 너무 간 거 아닙니다. 이 말은 월봉을 보시면 아직까지 상승해야 될 구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지금 최근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만 최고점 즉 2007년도 최고점 찍었을 때가 12,200원 부근이었어요. 그럼 지금 보면 크게 상승한 구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월봉으로 봤을 때는 2007년에 큰 고점이 있었네요. 한 번 또 예. 크게 시세를 냈었는데 그동안에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다가 오히려 쭉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주식을 올린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한 이틀 정도는 파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이 부분 또 수급 부분과 주가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총 3종목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요. 자, 또 우리 안투비투 대표 두 분께서는 마음의 결정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결정했습니다. 네. 빨리 결정하셨네요. 싹 땡기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결정한 만큼 제 생각에 한 종목 굉장히 빨리 그냥 탈락을 시키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전문가님. 네, 일단은 그 종목을 들어갈 때요. 이 기업을 사가지고 내가 이 기업에 배신을 당할 거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종목 사서 꾸준히 가지고 있었을 때 수익이 잘 나오면 그 기업은 성공한 기업이지만 내가 이 기업을 샀을 때 이 기업이 나를 배신하면 나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하지 않을 기업은 바로 앞으로 5년, 10년간 꾸준하게 이익이 나올 수 있는 바로 파라덴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네, 두 가지만 공통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두 종목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에요. 첫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두 번째로 수급이 안 좋아요. 이수페타시스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실적 좋아집니다. 이 종목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구미가 확 당겨지는 이런 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방건 전문가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 얼굴에 복복자 써져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복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전문가분들 계좌 수익률 대회에서 제가 2차 리그에서 1위를 했던 전문가입니다. 그거 참고 꼭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투비투 대표 두 분께서 오늘 파라다이스와 이스페타시스, FTEN이 세 종목 중 어떤 종목을 골랐는지 최종 선택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최종 선택입니다. 김은지 씨는 이수페타시스 종목을, 변상익 씨는 FTENE 종목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 종목을 왜 담으셨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우선 애병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는 말에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원래 그 주식은 예각기법이 통하는 데가 주식입니다. 각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종목은 가게 돼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저는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그 핸드폰 뽀겠을 때 나오는 요거 그런 거도 거기에 확 꽂혔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데 왠지 좀 오래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투하셔도 좋습니다. 화이팅! 오빠의 매력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을
네, 자, 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AS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이다 보니 저희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종목을 더 받아볼까 합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께서 또 다른 신규 종목을 또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게임빌, 나노스, RF텍 세 종목입니다. 먼저 예병군 전문가의 나노스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기업도 각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뭐, 조금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한번 이게 블루필터 회사를 한번 들고 나오셨을 때, 오히려 이 회사가 낫지 않느냐, 나노스가 낫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제대로 각을 세워서 살려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만약 이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오히려 더 큰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회사는 결국은 카메라 모듈, 필터의 고부가가치 제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TN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지금 굉장히 고사양화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잡으실 부분은 바로 중국에 회사가 있고 필리핀에도 회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봅니다. 그게 이제 저같이 이래 촌 사람들은 더더욱 심하게 이래 찍어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투자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이 회사 충분히 지금이 고점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가 지금 지지 구간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가격적인 차트 먼저 좀 보여드리고. 네. 자, 차트 보기 전에 또 두 대표분께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해서요. 네, 있어요. 저희 여자들은 카메라에 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부품이 어느 제품에 들어가고 있나요? 예, 이 회사에 나노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품 공급되는 제품이 그거 아시죠? 갤럭시 노트 2 아시죠? 네. 예, 제가 그거 거기에 쓰고 공급이 있어요. 되고 있어요. 오. 예, 블루레이 필터라고 그거 공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 스마트폰 앞으로도 굉장히 삼성의 스마트폰의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닌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예, 그런 점들을 좀 정확하게 투자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나온 지 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주가도 이미 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 아닌가요? 주가가 더 많이 올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 회사가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매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은 매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없고 사고 싶은 사람만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모델분 같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 말을 걸어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매력 있는 종목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 두 분 뵀을 때 너무 시원해서 말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노스랑 예. 상대편 기업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옵트론텍? 예. 자, 그럼 거기 넣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옵트론텍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옵트론텍이었어요.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모 프로에 나오셔서 추천을 하셨을 때 제가 옵트론텍보다는 오히려 나노스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도 보면 옵트론텍보다는 나노스가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옵트론텍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신고가거든요. 예, 신고가. 이 회사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또 차트 흐름 보면서 얼마 정도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저 바닥권은 8,690원에서 지금 18,000원. 즉 2배 이상 올랐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럼 굉장히 강한 지금 고점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지금 강한 상승 구간에서 연결을 쭉 해보시면 이 회사는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가면서 이 회사는 바이 앤 밸런싱 할 수 있는 회사이다. 그러니까 사서 밸런스, 즉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고 저점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바이 앤 밸런싱 전법이 가능한 회사이다. 이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이 바로 바이해서 그리고 이제 밸런싱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전략을 지금 매수가를 17,700원을 좀 잡아드릴게요. 오늘 18,350원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조금 그 밑에 부분 조정 들어오는 구간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 이제 밸런싱 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16,600원으로 조금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 또한 또 달리는 말을 올라타야 되는 전략인지 저희가 또 매수가 된다면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김종훈 전문가님 게임빌 가지고 나오셨네요. 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과거에 대장주였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게임빌이고요. 업계 1위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빚이었고 무차입경이고 현금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매출액이 699억인데 올해 예상 매출액이 1,200억입니다.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뭐 특별한 재료나 이슈 이런 내용보다 가장 기본적인 거, 매출액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매출액이 1,000억짜리가 2,000억 올라가는 기업은 주가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런 기업은 차트가 아니라요. 주식이 1년에 보통 3배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액이 얼마 정도나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기업은 성장주라고 보면 되고, 매출액이 옆으로 기는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하락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스마트폰 보급률,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보급률이 60%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이 조금 더 보급이 더 된다면 100%까지 꽉 찬다면 그때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 게임 현재 지금 국내에서 업계 1위이고, 그리고 현재 신규 게임 자체가 현재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리가 제가 앞전에 강조드렸던 121평선짜리 바닥권, 지난번에 대형주 팔고 코스닥 사자 그랬죠. 코스닥의 최고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이 부채가 없고 이익이 꾸준한 기업. 저는 이런 기업이 주식이라 보고 있지, 매출도 안 나오고 이익도 없고 적전하는 기업을 저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장 전망에서 코스닥 우량주 매수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이 요즘 또 강한 반등을 보이는데요. 자, 또 두 분께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게임빌 회사에 있는 게임이 뭐 프로야구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대세인 게 제가 듣기론 차차차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차차차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지 팍 급등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일단은 뭐 그 앞전에 말씀하신 게임 자체가 게임빌 그 게임 회사는 아닌가 하고 다른 그 회사 같은데요. 일단은 그 게임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업계 1위냐, 그 회사는 업계 1위는 아닌 것 같고 이 회사가 업계 1위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기업을 볼 때 회사가 이제 뭘로 돈을 버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가 뜰 거냐는 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얼마냐, 1,000억인데 올해 얼마 벌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빚이 얼마냐.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빚이 500억이다. 이 기업은 망합니다. 근데 이 기업은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지금 해외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대형주가 안 올라갈 때는 기관들이 이 종목을 사지 다른 종목을 사지 않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기업이 앞으로 꾸준하게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사야지 이익이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문가님 혹시 이 게임 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서 프로야구 2013 해봤는데 그 게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그 다른 워낙 게임 자체가 1년에 한 40개씩 나오다 보니까 그 게임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동서 가지고 있는 게임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나라에서 지금 충분히 3천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재밌는 거는 충분히 재미있으니까 다운을 많이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셔도 김종훈 전문가께서 참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차트 흐름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대형주 약간 조정이니까요. 지금 오늘 종가가 106,700원입니다. 이 가격을 얼마에 사야 되냐면은 제가 이 종목을 10만 원 정도 일단은 매수가를 잡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음봉이 나온다면 10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목표 가격을 12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에다가 1,000만 원 들어갔을 때 20%면은 1,200만 원, 20% 200만 원을 벌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지금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 부동산이나 다른 건 다 세금 내야 되는데 주식만 온리 세금 안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안전한 게 살 게 뭐이냐? 바로 이 기업입니다. 손절가는 9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게임비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정재훈 전문가의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 기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두 번째 준비한 종목 RF텍입니다. 시장은요, 1등만 기억을 합니다. RF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충전기 부분에서 납품 1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MB 안테나 부분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RF텍은 충전 사업과 안테나 사업, LED 조명 사업과 기타 사업들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삼성전자 쪽에 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안테나 쪽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납품을 해주고 있다는 점. LED 조명 바닥 찍었습니다. 이때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13년도 IFRS 대비를 했을 때 자회사입니다. 중국에 4개의 기업이 있고요. 베트남에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베트남 쪽에 투자를 증가한다고 좀 밝혔죠. 베트남 쪽에서도 공장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입니다. 올해 205억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와 2011년도 대비 급증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자회사까지 실적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실적은 더더욱 더 좋아질 거다.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 사업에 대한 신사업입니다. 새로운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RF텍 기업 설명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또 주가 흐름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두 분께서 질문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가장 지금 획기적이게 들었던 게 무선 충전이거든요. 그게 이 회사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이 가능한가요? 자, 스마트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무선 충전기 시장이 올해 2013년도 시장이 약 4천만 대 수준이고요. 내년까지는 8천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RF텍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이 완료를 했고요.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 대박이군요. 아마도 대박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예병근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가는 종목에 올라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제품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 제품 이런 제품이 나오면 정말 와 이거 대단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안 사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나는 무선 충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보이는데요. 예상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TV 같은 거 지금 요즘에 다 되죠. 예. 모든 TV 리모컨 한 대로, 그죠? 예. 무선 충전기도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에 대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나중에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이 충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까지도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갤럭시 그 충전 납품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갤럭시가 출시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실제로? 최근에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작년 12월 5일, 12월 5일경에 14,600원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차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14,600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시대에 대한 도래, 이 부분들까지도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등락이 나오는 그런 시장 속에서도 1.5%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매수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 13,1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매수 단가는 12,8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목표가 14,000원, 손절 라인 11,800원 이탈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비중은 15%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3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잘 살펴드렸는데요. 자, 오늘 또 안투 위투 두 분께서 또 어떤 종목을 또 추가 매수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잘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저희는 빠르게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선택을 하셨나요? 고민 중입니다. 아직 약간. 고민 중이에요? 약간. 또 상위꾼께서는 아직까지 또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발언권 드릴게요. 김종훈 전문가님. 네, 일단은 기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매출액만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서 성장주를 사는 게 좋고요. 이 기업이 스마트폰 게임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만약에 보급률 자체가 100% 넘어가면 이 종목 떨어집니다. 다만 근데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보급률이 60%입니다. 아직 조금 더 성장성이 있고요. 올해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 700억인데 올해는 1,2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바닥입니다. 네, 정재원 전문가님. 예, 김종훈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좋고 매출이 좋다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RF텍 신고가고 그다음에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예병근 전문가님. 예, 두 분 다 기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차분하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굉장히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회사입니다. 그 외에 더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게임빌과 RF텍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요, 남녀노소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위 기업이잖아요. 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네, 상위꾼. 우선 지금 한국의 대세가 갤럭시예요. 갤럭시가 갤럭시 5가 나오면 또 여기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무선. 이게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제 공대생인데 이건 진짜 로망입니다, 지금. 예, 이게 투자 엄청 할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뭐지? RF텍. 예. 네, 자, 신규 종목까지 저희가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 코너에서는요, 또 이번 시장에서 가장 또 뜨겁게 달고 있는 핫 이슈들을 속 시원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병근 전문가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예,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은 황소장을 부른다. 즉 강한 상승장이 온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2,000선이 깨졌지만 또 예병근 전문가께서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예. 뭐 QE3라든지 QE4가 빨리 또 정책이 종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FOMC에서 뭐 지금 얘기 나온 부분들이 내년 1, 4분기까지는 조기 종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풍부하게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1월장에서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저희가 불마켓과 베어마켓이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장과 어떤 하락장의 그런 요인들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승장의 요인들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락장, 즉 베어마켓의 요인으로는 어닝 쇼크가 있을 거고 지금 환율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환율 리스크는 금융당국이 지금 대응을 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11일 날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런 기대감으로 또 속도도 완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환율 비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환율의 그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와서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각이 굉장히 살았습니다만 지금 둔화가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 쪽에서, 즉 베어마켓의 요인 하나는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닝 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닝 쇼크가 있지만 결국은 어닝 쇼크가 있다 할지라도 주가는 기대감이고 향후 성장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풍부한 유동성이 그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이고, 경기 회복을 주도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닝 쇼크는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측면들로 봤을 때 1월장에서 딱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그 어닝 쇼크들을 조금이라도 그나마 조금 피해가는 것이 좀 현명한 전략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즉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의약품 쪽에, 의약품 업황 차트를 보시면 지금 1월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황 차트입니다. 1월장에서 굉장히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조금은 좀 짧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 사실 호재입니다. 기업이 볼 때는 이익이 주니까 악재인데 주식은 반대로 호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율을 1,500원에 사가지고 환율만 떨어져도 수익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 2007년도에 환율 900원 찍고 899원 찍고 올라갔습니다. 환율요, 제가 볼 때는 1,000원 깨지고요, 올해 안에요. 내년 가면 950원 깨질 것 같습니다.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 올라가느냐, 정말 업종 대형주만 올라가니까 이런 장세에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보시고요. 지금 환율도 잘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워낙 강세는 꾸준하게 가면서 앞으로 장은 강장이 맞습니다. 조정에 와도 강장이니까 꾸준하게 밀고 가시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매출액하고 그런 큰 기업들, 믿을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의약품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쪽, 이런 쪽은 워낙 강세 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들, 제가 제약주 얘기 많이 하는데 앞으로 신고 다 넘어갑니다. 앞으로 좋은 선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음식업종에 대해서도 좋게 보신다는 거죠? 예병근 전문가 같은 의견이신 거죠? 지수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황소장 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김종훈 전문가님하고 조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는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즉 굉장히 리스크가 심한 종목들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 다 같이 갈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재훈 전문가님,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이긴 했지만 많이 흔들리면서 대응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도 정재훈 전문가께서는 IT 부품주로 수익을 또 크게 내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에 또 매수를 하셨던 건가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은 죽진 않습니다. 일단은 예병근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보지만 중소형 섹터가 올해는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마찬가지고요. 일단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EPS 증가치를 보더라도 중소형 섹터가 더 좋습니다. 반면에 대형 섹터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섹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만 유동성의 힘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입니다. 하락 추세대가 멈춰지는 것뿐이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기에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대형주도 좋지만 중소형 섹터들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수가 쭉 올라가려면은 외국 쪽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래도 쭉 들어오다가 이틀 정도는 또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유동성, 큰 돈이 언제쯤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너무 지금 한 이틀간의 흐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힘든 구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유동성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중국, 일본 전부 유동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기 둔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까지 걱정해야 될 단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인플레이션을 가게 된다면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정말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 올해는 꼭 펼쳐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동성 때문에 모든 종목들 또 업종들이 순환매되면서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또 예병군 전문가께서 좋은 업종과 종목들 많이 또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병군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열띤 토론을 하신다고요? 또 많은 부분 알려주신다고요? 네, 내일 장 끝나고 오후 3시에 공개 방송 있습니다. 3,000포인트 갈 때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종목과 방법에 대해서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분기 유망주로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네. 저희 이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팁을 주시나 보죠? 일단은 지금 이 종목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뭐 2,000포인트를 갔을 때 왜 개인들을 돈을 못 버는가? 지금 종목을 잘못 사신 거고요. 3,000포인트 갔을 때 반드시 올라가는 업종 주도주가 있습니다. 주식은 주도주를 사야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차화정이 주도주였고 과거에는 조선주가 주도였습니다. 조선주가 올라갈 때 기아차 4년 동안 주가 안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000포인트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만 가지고 거래할 생각입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님. 예, 저는 오늘입니다. 9시에 공개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좀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또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일단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을 대비를 해서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또 종목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병군 전문가께서는 무료 방송 없으시죠? 저는 오늘 5시에 원래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좀 생겨서 아마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분과 함께 또 시장의 이슈 토크까지 저희가 또 굉장히 들썩이게끔 열심히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수익 내는 장 위해서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벌써 두 번째 방송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 안투 위투에서는요, 장 마감 10분 전에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ARS 문자 샵 4248로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요,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장 마감 15분 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